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절형 풍력발전기 제작 방식에 관해 추가로 인공지능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리 섬유 원단을 그대로 사용해서 플랜지 기둥 일체형 제작 방법 알려줘. 유리섬유, 피버글래스 레인포스드 플라스틱, FRP, 원단을 사용하여 플랜지, 기둥, 칼럼, 일체형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핸드 레이업, 스프레이업 또는 필라멘트 와인딩, 필라멘트 윈딩과 같은 복합재 성형 공법을 응용합니다. 특히 일체형 구조의 경우 부품 간의 접합부 없이 연속적인 섬유 배치를 통해 구조적 무결성, 인테그리티과 강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랜지 기둥 일체형 FRP 제작 주요 방법. 플랜지 기둥 일체형을 제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핸드 레이업, 습식 적층, 핸드 레이업, 웨트 레이업 방식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금형 제작, 기둥과 플랜지의 형태가 통합된 일체형 금형, 몰드를 준비합니다. 이형제 도포, FRP가 금형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형 내부에 이형제, 릴리스 에이전트를 바릅니다. 겔코트 도포, 선택적, 최종 제품의 표면 마감 및 내식성을 위해 겔코트를 먼저 도포합니다. 적층, 유리섬유 원단, 매트, 직물, 로빙 등을 원하는 크기로 재단합니다. 불포화 폴리에스터, UPR 또는 에폭시와 같은 액체 수지, 레진의 경화제, 촉매를 섞어 섬유 위에 바르고 롤러나 브러쉬로 충분히 함침시킵니다. 이 과정을 원하는 두께와 강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 적층합니다. 이때 특히 기둥에서 플랜지로 이어지는 곡률, 레디어스 부분의 섬유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배치되도록 세심하게 작업하여 구조적 약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화, 수지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상온 또는 열을 가해 경화시킵니다. 타령, 경화된 구조물을 금형에서 분리합니다. 2. 필라멘트 와인딩, 필라멘트 윈딩, 응용. 주로 원통형 기둥, 파이프 제작에 사용되지만 플랜지 부분을 추가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둥부 제작, 원통형 만드렐을 준비하고 만드릴의 수지에 함침된 유리섬유 로빙을 일정한 각도와 패턴으로 감아 윈딩, 기둥 부분을 형성합니다. 플랜지부 성형, 와인딩 과정 중 또는 와인딩이 완료된 후 플랜지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별도의 플랜지 성형 금형 또는 임시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섬유 원단을 적층하거나 와인딩 각도를 변경하여 플랜지의 두께와 형태를 형성합니다. 이때 와인딩된 기둥 섬유와 플랜지 적층 섬유가 구조적으로 강하게 결합되도록 합니다. 경화 및 타령, 완전히 경화시킨 후 맨드릴에서 제품을 분리합니다. 특징, 높은 강도와 균일성이 요구되는 원통형 기둥 제작에 유리합니다. 3. 볼팅 없는 접합 방식, 올 컴포지트 볼티드 플랜지 조인트, 연구 동향. 최근에는 금속 부품 없이 전체 복합재로 볼트 체결형 플랜지 조인트를 만드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둥에서 플랜지로 섬유를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부품 전체의 무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체형 제작 시 고려사항. 섬유의 연속성,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둥, 허브 부분에서 플랜지, 링 부분으로 이어지는 섬유의 배치가 연속적이고 끊어짐 없이 충분한 보강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응력 집중을 줄이고 구조물의 강도를 보장합니다. 적층 설계, 라미네이트 아키텍처, 요구되는 하중 조건, 축 방향, 굽힘 모멘트 등에 따라 유리섬유 원단, 직물, 매트 등의 종류, 두께, 섬유 방향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고전적 적층 이론, CLA, 이나 유한 요소 해석, FEA 등의 공학적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형 정밀도, 일체형 금형은 플랜지와 기둥의 치수 및 결합부의 정확한 형태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관리, 섬유 함침 시 기포, 보이드, 발생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수지 섬유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트 구멍은 어떻게 가공하지? 볼트 구멍을 뚫게 되면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FRP 플랜지 볼트 구멍 가공 및 구조적 보강 방법.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 플랜지의 볼트 구멍을 뚫는 방법과 천공으로 인한 구조적 약화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볼트 구멍 가공 방법, 천공.
FRP 플랜지나 부품에 볼트 구멍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후가공 드릴링, 포스트 큐어링 드릴링.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FRP 구조물이 완전히 경화, 큐어링 된 후에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 방식입니다. 드릴링 도구 FRP는 유리 섬유와 경화된 수지로 이루어져 일반 금속보다 단단하고 마모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경, 카바이드 또는 다이아몬드 코팅된 드릴 비트가 주로 사용됩니다. 가공 조건, 저속고 이송, 로우 스피드, 하이피드, 과도한 열 발생을 방지하고 섬유의 박리, 딜라미네이션, 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드릴링 속도와 이송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각, 열 축적을 막기 위해 공냉, 에어쿨링, 이나 소량의 액체 냉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천공 시 구멍 주변에 섬유가 찢어지거나 표면이 일어나는 박리, 딜라미네이션 현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드릴 비트의 형상과 가공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B. 일체형 성형, 몰디드 인 홀, 구조물을 성형하는 단계에서부터 볼트 구멍의 위치에 맞춰 이나 인서트를 설치하여 구멍을 미리 만드는 방법입니다. 장점, 섬유의 연속성이 유지되거나 최소한 드릴링으로 인한 섬유 파손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조적 무결성 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단점, 금형 설계가 복잡해지고 치수 정밀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랜지의 경우 이 방법이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2. 구조적 약화 및 보강 대책. 볼트 구멍을 뚫게 되면 섬유와 수지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응력이 집중되어 해당 부분이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 구조적 약화의 원인. 섬유 파손 및 박리, 드릴링 시 섬유가 절단되거나 층간 접착력이 손상되어 강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응력 집중, 볼트의 하중이 가해질 때 구멍 주변 모서리, 가장자리에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파손이 시작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복합재는 금속과 달리 하중을 섬유가 지탱하기 때문에 섬유가 끊기면 그 영향이 더 큽니다. B. 구조적 보강 및 약화 방지 방법. 대책, 설명. 3. 보강 와셔 사용. 볼트머리와 너트 아래의 면적을 넓히는 금속 또는 FRP 와셔를 사용하여 하중을 분산시키고 볼트가 직접 복합재를 누르는 압력, 베어링 응력을 감소시킵니다. 4. 인서트, 부싱 삽입. 볼트 구멍 내부에 금속 또는 고강도 FRP 부싱을 삽입하여 볼트가 직접 FRP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볼트 체결 시 FRP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고 구멍의 내마모성을 높여줍니다. 5. 천공 전, 후 수지 코팅. 천공 부위에 수지를 함침시키거나 에폭시 등으로 코팅하여 절단된 섬유 주변의 수지 매트릭스를 보강하고 습기 침투를 막습니다. 6. 적층 설계 최적화. 볼트 구멍 주변의 플랜지 두께를 더 두껍게 설계하거나 국부적으로 섬유를 추가 적층하여 강도를 높입니다. 특히 플랜지 제작 시 일체형으로 보강. 7. 특수 드릴 비트 사용. 위에서 언급했듯이 박리 발생을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형상, 양의 레이크 각도, 위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가공 자체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결론적으로 FRP 플랜지에서 볼트 구멍은 필수적이지만 약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정밀한 드릴링 기술과 더불어 부식 및 와셔를 사용한 국부적인 하중 분산을 통해 구조적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플랜치를 분절식 풍력 발전기 날개에 사용하는 용도로 하려면 분절식 풍력 발전기 날개용 FRP 플랜지 제작 시 고려사항.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이 플랜지는 단순한 연결 부품이 아니라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매우 큰 피로 하중과 극한 하중을 견뎌야 하는 핵심 구조 요소입니다. 분절식 블레이드, 세그멘테이션 블레이드에 FRP 플랜지 기둥 일체형 구조를 적용하려면 일반적인 FRP 구조물 제작을 넘어선 고도의 복합재 설계 및 제조 기술이 요구됩니다. 1. 설계 및 하중 요구사항. 풍력 블레이드 플랜지의 가장 큰 설계 고려사항은 극한의 피로 하중, 패티그 로딩, 저항성입니다. 피로 하중, 블레이드는 회전하는 동안 바람의 변화, 중력 등으로 인해 수백만 번이 반복적인 응력을 받습니다. 플랜지 접합부는 이 반복 하중에 의해 층간 박리, 딜라미네이션, 나 균열, 크랙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취약 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극한 하중, 태풍과 같은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 발생하는 최대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
와 전달력, 시어 포스를 파손 없이 견뎌야 합니다. 강성, 스티프니스, 블레이드의 전체적인 형상과 진동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합니다. 2. 볼트 연결부 및 강도 보강 핵심 기술. 볼트 구멍으로 인한 구조적 역할을 막는 것은 풍력 블레이드 플랜지 설계의 핵심입니다. A. 금속 부품의 통합, 메탈 인서트스, 부싱즈. 일반적인 FRP 플랜지 설계에서는 압도적인 강도를 위해 금속 인서트, 메탈 인서트스를 사용합니다. 금속 부싱, 및 링, FRP 플랜지 내부에 고강도 강철로 제작된 링이나 개별 부싱을 매립하여 볼트 구멍 주변을 보강합니다. 하중 전달, 볼트 하중이 섬유, 수지 복합재 대신 금속 인서트를 통해 주로 전달되게 하여 복합재의 약점인 베어링 응력, 베어링 스트레스, 집중을 회피하고 섬유 파손을 방지합니다. B. 섬유 방향 및 적층 설계 최적화. 원주 방향 섬유, 플랜지면에 작용하는 인장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원주 방향, 서컴퍼렌셜 디렉션으로 섬유를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두께 증대, 볼트 구멍 주변의 FRP 두께를 의도적으로 국부 증대, 로컬 시커닝 하여 강도를 확보하고 응력 집중을 완화합니다. 섬유 연속성, 플랜지 기둥, 허브, 연결 부위에서 섬유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곡률을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적층 설계해야 합니다. 3. 제작 공법의 선택. 분절식 블레이드 플랜지는 핸드 레이업보다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공법이 선호됩니다. 필라멘트 와인딩, 자동 적층 응용. 기둥 부분은 필라멘트 와인딩으로 고강도로 제작하고 플랜지 부분은 정밀한 금형을 사용하여 고압 조건에서 수지 주입 공정, 레진 인퓨전, RTM, VARTM 등을 적용하여 높은 섬유 최적 분율과 낮은 기포율을 확보합니다. 인서트 매립. 금속 부싱이나 인서트를 성형 과정 중에 금형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FRP와 일체화되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후가공으로 구멍을 뚫는 것은 강도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비파괴 검사, NDT, 볼트 구멍 주변 및 플랜지 내부의 결함, 보이드, 박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 울트라소닉 테스팅 등의 비파괴 검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소재. 대형 풍력 블레이드에는 유리 섬유 외에도 더 높은 강성과 경량화를 위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분절식 블레이드 플랜지는 단순 FRP 제작이 아닌 금속 복합재 하이브리드 접합 기술과 피로 설계가 핵심이 되는 고난도 부품입니다.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고 플랜지면을 사포로 거칠게 해서 접착을 했다면 볼트 너트 체결 후 플랜지면 접착의 효과 및 문제점.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 후 플랜지 표면을 사포로 거칠게 처리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추가 접합을 시도하는 방식은 이중 결합, 하이브리드 조인트 방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접합부의 강성을 높이고 밀봉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풍력 블레이드 플랜지와 같은 고하중 구조물에서는 접착제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긍정적인 효과, 접착제의 역할, 밀봉, 실링 및 부식 방지. 접착제는 플랜지면 사이의 미세한 틈을 메워 습기나 환경 요인의 침투를 막아 볼트와 FRP의 부식을 방지하고 밀봉성을 높여줍니다. 하중 분산, 일부, 볼트 너트 체결로 인한 집중된 압력, 베어링 응력, 플랜지면 전체로 일부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여 접합부의 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프레팅, 방지, 반복되는 하중, 피로 하중에 의해 플랜지면이 미세하게 마찰되어 재료가 손상되는 현상, 프레팅을 접착층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 사포질, 사포로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은 접착제가 재료 표면에 기계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면적을 늘려 접착 강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처리 방법입니다. 2. 구조적 문제점 및 한계. 풍력 블레이드와 같은 고하중, 피로 하중을 받는 구조에서는 접착에만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A. 볼트 체결과 접착의 상충 관계. 접착 두께의 문제. 볼트를 체결하면 플랜지면을 최대한 밀착시키게 됩니다. 접착제가 효과적으로 하중을 분담하려면 일정한 접착층 두께, 본드라인 티크니스가 필요하지만 볼트의 압력 때문에 접착층이 너무 얇아져 강도 발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착제 압출.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접착제가 외부로 밀려나와 압출, 접합부 내부의 접착 품질이 균일하지 않게 됩니다.
B. 하중 전달의 주 역할. 주 하중은 볼트가 담당, 분절식 블레이드는 매우 큰 굽힘 모멘트와 전달력을 받습니다. 이 하중의 대부분은 볼트 너트 시스템의 전단 저항력과 체결력에 의해 전달됩니다. 접착제가 전달할 수 있는 하중은 전체 구조물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로 파괴, 볼트 너트 체결로 이미 발생한 응력 집중 부위, 볼트 구멍 주변에서 반복적인 피로 하중이 작용하면 접착층과 FRP 계면,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먼저 피로 균열이나 박리가 발생하여 전체 접합부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3. 더 안전한 결합 방식, 하이브리드 조인트, 풍력 블레이드 플랜지에서는 접착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볼트의 강도와 FRP 내부의 금속 인서트 보강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고강도 구조물에서 접착을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용 접착제 사용, 일반 접착제가 아닌 에폭시와 같이 인장, 전단 강도와 피로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구조용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체결력 계산, 볼트의 체결력, PRE 텐션을 설계 단계에서 정밀하게 계산하여 접착층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서도 볼트의 하중 전달 능력을 최대화하도록 최적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포 처리 후 접착하는 것은 접합부의 밀봉성과 강성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주된 구조적 하중은 여전히 볼트 너트 체결 시스템과 내부 보강제가 담당해야 합니다. 접착제가 파손되더라도 구조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볼트 시스템의 안전 여유, 세이프티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볼트 너트는 시간이 오래가면 풀릴 수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접착력으로 전체를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볼트 너트 체결부의 풀림, 루스닝 문제와 접착력으로만 구조적 하중을 감당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특히 풍력 발전기 날개와 같이 반복적인 진동 및 피로 하중을 받는 구조에서는 볼트 풀림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착력만으로 분절식 풍력 블레이드 플랜지의 모든 구조적 하중, 특히 굽힘 모멘트와 전달력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기술적으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접착 단독 사용의 위험성 및 한계. 풍력 블레이드 플랜지의 접착, 어데시브 본딩만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로 수명 및 파손 예측의 어려움. 접착 접합부는 볼트 접합부보다 피로 하중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일단 균열, 크랙이 발생하면 파손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재 구조에서는 접착층과 FRP 계면 사이의 박리, 딜라미네이션 형태의 파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 환경 영향, 수분 및 온도. 대형 구조물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수분, FRP와 구조용 접착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흡수하여 강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온도, 풍력 블레이드는 넓은 온도 변화를 겪으며 접착제의 기계적 특성, 강성 및 강도는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3. 품질 관리 및 비파괴 검사의 어려움. 접착 접합부는 접착층 내부의 결함, 보이드, 기포, 유무를 비파괴 검사, NDT로 완벽하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볼트 접합부는 체결력과 볼트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4. 접착 면적의 한계. 플랜지 접합부에서 접착력으로 수십 톤에 달하는 굽힘 모멘트를 감당하려면 매우 넓은 접착 면적이 필요합니다. 플랜지의 크기 제한 내에서 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볼트 풀림 방지 및 하이브리드 보강 전략. 따라서 고하중 및 피로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서는 볼트 체결 시스템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볼트 풀림을 방지하면서 접착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결합이 표준적인 해결책입니다. 5. 볼트 풀림 방지 대책, 주 구조 역할 유지. 볼트 풀림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잠금 장치 사용, 이중 너트, 더블 넛, 자동 잠금 너트, 셀프 락킹 넛 또는 분할 핀, 쿼터 핀을 사용하여 너트가 풀리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합니다. 와셔 사용, 스프링 와셔 또는 쐐기 잠금 와셔, 노드락 등을 사용하여 미세 진동으로 인한 풀림을 방지합니다. 나사 잠금제, 스레드 락킹 플루이드, 록타이트, 락타이트와 같은 고강도 화학적 나사 잠금제를 사용하여 너트와 볼트 나사산 사이의 마찰력을 극대화하여 풀림을 방지합니다. 정밀한 체결력, PRE 텐션 관리. 볼트를 설계된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면
볼트가 구조물을 압착하는 힘, 체결력, 이 외부 진동 하중보다 커서 풀림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6. 접착제의 역할 제정에 보조적 강성 확보. 접착제는 구조물의 주 하중을 감당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역할, 설명, 댐핑, 덤핑,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볼트와 복합제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고 피로 손상을 완화합니다. 하중 분산, 볼트 구멍 주변의 응력 집중을 완화하고 하중을 플랜지면 전체에 더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볼트 풀림 방지 보조, 미세한 움직임을 제한하여 볼트 풀림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줍니다. 환경 밀봉, 수분과 먼지의 침투를 막아 복합제 및 금속 인서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분절식 블레이드 플랜지에서는 FRP 복합제 구조, 고강도 금속 인서트, 정밀한 잠금 볼트 시스템, 그리고 구조용 접착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결합 방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만약 플랜치면에 양적으로 굳히지 않은 원단이 돌출됐고 그것을 0.3mm 정도 간격을 두고 진공 접착을 했다면 볼트 너트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미경화 원단 돌출부를 이용한 진공 접착 방식의 분석. 제시해 주신 방식은 미경화된 섬유 원단, 웨트 레이어 보어 프리프레그를 플랜지 접합면 양쪽에서 돌출시킨 후 0.3mm 간격을 두고 진공 접착, 버큐um 본딩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볼팅 구조를 배제하고 구조적 무결성,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확보하려는 매우 진보적이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볼팅 방식이 아닌 복합제 자체의 연속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며 이론적으로는 높은 강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절식 풍력 블레이드 플랜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긍정적인 측면, 이론적 가능성, 섬유 연속성 극대화, 플랜지 접합부에서 섬유, 원단가 끊어지지 않고 두 블레이드 세그먼트 사이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응력 집중을 최소화하고 재료의 강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볼트, 인서트 제거, 볼트와 금속 인서트가 필요 없으므로 무게가 크게 절감되고 서로 다른 재료, 금속, FRP, 위 열팽창 개수 차이로 인한 계면 응력 문제가 사라집니다. 진공 공정위 장점, 고품질, 진공백, 버큐um 배깅 또는 수지 주입 공정, VARTM, 레진 인퓨전을 통해 성형하면 기포, 보이드를 최소화하고 높은 섬유 최적 분율을 달성하여 접합부의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간격 제어, 0.3mm의 얇은 간격은 접착제나 수지가 두 플랜지 사이를 효과적으로 채워 고강도 접착층을 형성하는 데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2. 기술적 난제 및 해결 과제 A. 접합면의 정렬 및 정밀도 문제, 가장 중요, 치수 오차, 분절된 두 개의 블레이드 세그먼트를 수백 미크론, 0.3mm 의 간격을 유지하며 정확하게 정렬하는 것은 대형 구조물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렬 오차가 발생하면 섬유 돌출부가 변형되거나 접합부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격 유지, 진공 압력 하에서 0.3mm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매우 정밀한 스페이서, 시스템이나 특수 지그가 필요합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간격이 무너지거나 수지가 과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B. 수지 함침 및 경화의 균일성. 함침 어려움. 돌출된 미경화 원단 사이의 0.3mm 틈으로 수지를 균일하게 채우고 적절한 압력을 가하여 경화시키는 것이 복잡합니다. 수지가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구조적 약점이 됩니다. 플랜지 결합력. 두 플랜지 세그먼트의 기존 경화부와 새로 진공 접착된 미경화 원단부 사이의 계면 결합력이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이 경계면이 새로운 응력 집중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C. 현장 작업의 어려움. 환경 통제, 분절된 블레이드는 대개 현장에서 조립됩니다. 현장에서 0.3mm 간격을 유지하고 진공백을 설치하며 수지를 주입하고 열경화, 필요한 경우를 하는 것은 공정관리와 품질 통제 면에서 극도로 어렵습니다. 보관 및 운송, 미경화 원단, 특히 프리프레그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여 운송 및 보관 중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대안, 하이브리드 조인트의 진화. 제시해주신 개념을 발전시킨 현실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트 플러스 섬유 연속성. 플랜지의 주하중은 여전히 잠금 볼트와 금속 인서트가 담당하되
플랜지 외곽을 따라 섬유나 접착제를 추가로 연속 보강하여 강성과 밀봉성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랩 조인트 방식의 응용. 플랜지 단면을 수직이 아닌 경사지게 설계하여 접합 면적을 최대화하고 그 위에 추가적인 FRP 덧댐, 오버 레미네이팅 을 통해 접합부를 완전히 감싸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으로 시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수한 복합재의 연속성을 통한 고강도 접합이라는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지만 분절식 풍력 블레이드의 크기, 정밀도 요구사항, 그리고 현장 시공 조건을 고려할 때 0.3mm 간격을 이용한 미경화 원단 진공 접착 방식은 제조 및 품질 관리 난이도가 매우 높아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렵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고난이도의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크기, 정밀도 요구사항, 그리고 현장 시공 조건을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을 해줬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할 수 없는 게 없다 생각합니다.